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8월 1일 제 공식 방송 시작한 지가 약 3주년이 되는 날이고요. 이 3주년 동안 정말 단 한 번의 경고도 그리고 분쟁도 그리고 정지도 없었던 정말 클린하게 3주년을 열심히 달려와 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 3년 동안 기록해드렸던 이 10연승 이상 기록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3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10연승 이상 기록 7번이나 기록을 해줬고요. 이게 저는 어려운 기록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두 조합으로 10연승 이상을 총 7번을 만들었다. 다소 좀 쉽지 않은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증거 자료들은 제 숲TV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모두 공개를 해 두었습니다. 유튜브는 댓글창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렸고요. 요거 이제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뭐 날짜들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확인 가능하시니까 투명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카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24시간입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되고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또 3주년 함께 축하해 주시면서 데이터표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에서 별풍선 후원해주게 되시면은 개수에 맞춰서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주년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축하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주년, 10주년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주간 같은 경우에 이제 8할로 이제 또 정리가 됐죠. 어제 이제 10일 중 어제 또 8일 적중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서 아쉽게도 이제 9할 적중률은 기록을 하지 못했고 8할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메이저리그는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또 승부 금액업입니다. 최근에 또 메이저리그는 3연승 구간이라서 또 상당히 또 연승 흐름이 좋죠. 지금 후반기 때 메이저리그가 지금 너무 잘 들어와요. 그만큼 좀 감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프트뱅크와 라쿠텐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사의 통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사와 나오유키 선수가 오늘 선발 투수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3.3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타키나카 료타입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2.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양쪽 두 투수가 최근에 좀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우와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초반에 너무 좋았어요. 아무래도 육각형 투수고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팀을 소프트뱅크로 바꿔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최근부터 조금씩 흔들리고 있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선수가 등판했을 때 승리도 잘 먹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직전 라쿠텐전이었죠. 이때 당시에 5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자책점이 2실점인 거지 총 도합 4실점을 기록을 했죠. 실점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우와사와가 아무래도 좀 이제 득점권에서 니오넬 때도 그랬어. 득점권에서 좀 약하다 보니까 라쿠텐처럼 이렇게 좀 집중타를 때리는 최근에 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라쿠텐 상대로도 좋았던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라쿠텐 상대 방어율이 한 2.8점대가 나오는데 2.8점대가 이제 뭐 아까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비자책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많이 올라갑니다. 3점대 중후반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선수가 라쿠텐전에서 그렇게까지 경쟁력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적은 좀 드물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라쿠텐 선발 투수 타키나카 료타가 올라오는데 깜짝이야. 우리 흑원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가 시그를 같이 만들어 놨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시그 노래가 좀 나옵니다. 우리 또 숲TV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노래 중간중간 나오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흑우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보내드리고 이따 구독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이어가자고 한다면은 오늘 타키나카 료타가 소프트뱅크 상대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우투수기 때문에 우투수 상대로 강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공략이 가능한 투수는 맞기는 한데 다만 이 선수 소뱅 상대로 굉장히 강합니다. 이번 시즌에서도 이미 완봉승을
소뱅전에서 한번 기록을 했고요. 완봉전 포함 이 선수 방어율이 소뱅전 0점대 방어율을 역시나 이번 시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소뱅 상대로 좋았고 또 타키나카 료타는 그래도 이번 시즌 좀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라쿠텐에서 내놓으라는 1, 2 선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늘 제가 볼 때 소프트뱅크전에서 경쟁력 있는 투수일 것 같아요. 즉 선발 마운드만 놓고 봤을 때는 라쿠텐이 좀 낫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 소프트뱅크의 불펜이 너무 좋아. 어제도 보셨겠지만 물론 니오넴한테 최근에 보면 뭐 불펜이 조금씩 실점을 하고 있긴 해도 소프트뱅크의 불펜이 현재 지금 리그 12개 구단 중에서 최상위권에 또 위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니오넴전에 조금 흔들렸던 게 좀 문제였긴 했는데 그래도 리그 3위라는 것은 어쨌든 뭐 경쟁력이 있는 불펜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빠따로 놓고 봤을 때는 놀랍게도 여러분들 우리 형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또 우리 조정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소프트뱅크 타선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놀랍게도 최근 흐름만 좀 놓고 봤을 때 라쿠텐의 빠따가 더 짜임새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타격의 1번부터 9번까지의 퀄리티는 소뱅이 맞아요. 소뱅이 맞는데 최근에 보면은 라쿠텐이 장타력 그리고 득점권에서의 득점력들 그리고 타선의 응집력 다 라쿠텐이 다 좋습니다. 즉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경기에서 사고가 이제 일어나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좀 권장드리는 구간은 오바 먼저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라쿠텐을 보고 싶기는 해요. 라쿠텐 역배 쪽으로 보고 싶기는 한데 이게 단순하게 이런 분석 지표들을 떠나서 최근에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지금 소뱅이 1등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 지고 니오넴이 또 이겨버리면 또 1등을 또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홈 경기에서 특수성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뱅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는 건 오바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바 같은 경우는 라쿠텐이 이겨도 가능하고 소뱅이 이겨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오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은 소프트뱅크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뱅 승리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마행까지 고배당을 활용을 해서 마행까지 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히로시마랑 주니치 경기입니다. 다들 이제 제 프리뷰에서 느끼시겠지만 당연하죠 형님 월말만 참여 가능합니다. 네, 월말 999개로 참여 가능하세요. 이 제 프리뷰에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오늘 주간이 많이 어렵습니다. 최소 패키지는 333개입니다. 네, 10일 패키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10일 동안 데이트 참여 가능하십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요. 오늘 주간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우리 패키지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금액을 다 오늘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금액을 조금만 줄여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어려워요 주간. 자 어쨌든 히로시마 대 주니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로시마 선발 투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히로시마도 보면은 2군 팜이 괜찮아서 이거 먼저 얘기하겠다. 오늘 타카 타이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이제 첫 선발 등판하게 되는 그런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이미 한번 선발 등판을 하기는 했어요. 선발을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딱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 이제 2군에서 커서 올라왔는데 원래 히로시마가 2군 팜이 좋거든요. 오릭스랑 히로시마가 제일 좋아 2군 팜이. 근데 얘는 2군 팜에서도 좋았던 선수가 아니었어. 2군 팜 방어율이 4점대거든요. 근데 오늘 올린다라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왜 올리는지. 상대가 어쨌든 주니치고 주니치가 원정 경기에서 빠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9위 값은 좋은 선수가 맞기는 한데 이게 장타율이 너무 컸고요. 2군 팜에서도 히로시마 2군 팜에서 이 정도로 흔들렸던 선수가 1군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좀 드물기는 합니다. 거의 잘 못 본 케이스이긴 한데 아무튼 또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카일 뮬러입니다. 그러니까 뮬러는 제가 형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정 경기는 웬만하면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번 시즌에 뮬러 물어보셨다가 박살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야. 전세 사기급 경기를 원정 경기에서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카일 뮬러의 어떤 경기력들을 좀 놓고 봤을 때 훌륭합니다. 직전 요코하마전에서도 6이닝간 2실점을 하긴 했는데 이때 실점 과정도 보면은 생각보다 좀 집중타를 많이 맞는 유형은 아니었어. 안타가 딱 5개밖에 없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장타에 좀 위험도를 띄었다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하다라고 좀 보진 않고요. 히로시마전에서 일단 뭐 방어율 4점대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9위값과 현재 9위값이 또 분명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11추가. 최근에 보면은 또 주니치가 뭐 불펜 어떤 밸런스 그리고 특히나 주니치가 지금 타격이 너무 좋아요. 물론 원정 경기 때 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요미우리랑 경기 보면은 와 이번에 주니치 이번 시즌 옛날에는 주니치랑 세이브가 완전
밑바닥이었거든. 뭐 12, 11위, 12위 왔다 갔다 거렸던 팀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주니치의 가장 큰 이제 강점이죠. 바로 불펜 현재 리그 1위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모로 이 경기는 선발, 불펜, 타격 뭐 하나 빠짐없이 주니치가 다 좋았던 경기였어. 심지어 오늘 히로시마 선발 투수는 2군에서도 좋지 못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주니치 승 볼게요. 오히려 배당도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카일 뮬러가 선발로서의 메리트도 있던 경기였다. 언더만 당연히 오버 봐야겠죠. 카일 뮬러도 흔들리는 선수고 오늘 또 선발 등판한 타카타이치도 흔들리는 선수다.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은 오릭스와 니오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기 형님도 요거 형님 쪽지 락 걸려 있어서 쪽지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오릭스와 니오넴입니다. 오늘 오릭스 선발 투수가 에스피노자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방어율 3.5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3승 5패 방어율 3.5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좀 많이 안 좋아요. 별풍선 100개 적중기원. 많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오릭스의 지금 1선발은 미야기라고 봤을 때 형 나눠서 후원 확인되셨습니다. 지금의 1선발은 미야기라는 걸 고려해 보았을 때 2선발급 선수가 일단 절대 아니야. 확실히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뭐 구종도 그렇고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이 선수가 득점권에서 포신 피아노틀이 4할 때야. 이 정도면은 선발로서 역시나 좀 자격 요건이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니오넴 오늘 카토 타카유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카토 타카유키 7승 3패 방어율 2.7점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토 타카유키가 또 강점이 있는 게 원정 경기가 더 좋아요. 제구가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방어율이 1점대이긴 한데 사실 이 선수 피안타율이 지금 너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지금 포신 페이스트볼은 3할 때가 넘어가고요. 오릭스한테 포신 페이스트볼 3할 때 넘는 선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심지어 오릭스 상대로도 약합니다. 통산적으로도 약했어요. 그런 부분들. 최근에 경기도 뭐 7이닝간 2실점이면 나쁘진 않았는데 홈런이 한 방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거 실투였습니다. 포진 페이스볼 한중간에 몰려서 홈런 맞은 거였고,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결국 오바 싸움이거든요. 오릭스도 그랬고 니오넴도 그랬고, 최근에 전반기 막판부터 후반기 지금 최근 초반까지는 어쨌든 이 두 팀이 타격 포인트가 가장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좀 치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오바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항상 형들한테 권장드리는 구간이잖아요. 아싸리 양쪽 다 치고받는 구간에 홈팀이 역배를 받았다면, 그리고 선발 투수가 2선발에서 3선발급에 걸쳐진 선수라고 한다면 그냥 역배 찍는 게 마음 편하다. 그래서 오릭스 역배 보겠습니다. 프랜승에다가 오바 봅니다. 좋았던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쓸만했던 경기였다라는 판단입니다. 우리 창기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데이터표 바로 보내드릴게요. 창기 형님도. 그리고 우리 준식이 형님도 데이터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경기 형님도 우측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최소 패키지 원하시는 거면은 333개로 열흘 패키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이브와 지바롯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이브 선발 투수가 스미다 치히로입니다. 이번 시즌 7승 6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지바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오지마입니다. 이번 시즌 4승 6패 방어율 3.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기가 형들이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몰릴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는 터졌을 때 가장 위험한 경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모든 부분이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하나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세이브가 오늘 지바롯데에게 밀리는 구간이 없었어. 일단 스미다 치히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이제 스미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뭐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1점대로 더 좋아진 선수입니다. 심지어 스미다 치히로는 이닝 히팅도 잘 돼. 평균 이닝이 7이닝이라는 거는 완봉 완투도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바롯데에게 강하다라고만 한다면은 7이닝보다 더 던질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이번 시즌 지바롯데를 상대로 2번 선발 등판을 했는데 무려 13이닝 동안 무실점입니다. 아직까지 실점이 없어요. 그만큼 지바 상대로도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문제는 직전 경기 소프트뱅크한테 털렸다라는 건데,
어제 제가 형들 엊그저께 타케우치 프리베드라면서 말씀드렸죠. 그게 소프트뱅크가 그때 당시에 미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오늘 스미다치히로가 직전 소프트뱅크전처럼 털릴 가능성은 굉장히 극악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지바 선발 투수건을 오지마 카지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오지마 카지야 이번 시즌 4승 6패 방울 3.3점대인데 이 선수가 아무래도 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벌벌입니다. 벌벌이. 얘는 주자가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주자 쌓여 있을 때 홈런 맞는 투수가 바로 오지마 카지야다. 득점권에서 워낙 약한 투수고요. 그리고 홈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결정구로 쓰는 브레이킹볼, 포크볼이 이번 시즌 구종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번 시즌 세이브 상대로도 뭐 2승 0패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이 방어율이 2.4점대 뭐 그렇게 완벽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스미다치히로가 0점대 방어율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밀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지바 롯데 타선도 좌투수에게 약해요. 그래서 스미다치히로에게 역시나 좀 약점이 더욱더 뚜렷할 가능성이다.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이브 승에다가 1무 아니면은 1.2점 차가 연길 것 같은데, 그리고 언더 3대2도 가능성이 있고 뭐 2대1, 2대0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이브 승 1무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야쿠르트와 한신 경기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야쿠르트 경기가 지금 최근에 가장 어려워요. 그죠? 야쿠르트는 최근에 형들한테 막 역배를 막 터트리기도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형들 어제 몇 점 냈더라? 10몇 점 내지 않았나요? 13점인가 14점인가 아무튼 엄청 점수를 많이 냈죠. 그만큼 야쿠르트는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좀 팀이 됐고요. 오늘 야쿠르트 선발 투수가 타카나시 히로토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3패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타카나시는 메이지 진구 구장 전용 투수입니다. 이 선수가 보통 메이지 진구 구장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보통 홈 투수들이 많이 버거워하는 편이긴 한데, 유일하게 타카나시는 메이지 진구 구장에서 훨씬 더 잘 던집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거의 7점대에 가까이 육박한데 홈 경기 방어율이 2점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훌륭한 모습이고요. 다만 이 선수 좀 아쉬운 거는 장타를 좀 많이 맞아요. 일본 투수치고는 공격적인 로케이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장타에 좀 위험도가 있다. 심지어 한신 상대로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 한신 상대로 방어율이 3점대거든.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역시나 이제 야쿠르트의 문제는 불펜이긴 한데, 최근에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펜 이제 전체적인 리그 12개 구단 중에서 봤을 때 11위면은 최하위권이라고 봐야겠죠. 아까 뒤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지바 롯데가 12위입니다. 꼴찌는. 어쨌든 야쿠르트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어쨌든 한신 선발 투수는 이토 마사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4승 0패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토 같은 경우에도 제구 위주 피칭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집니다. 원정 경기 피 안타율이 1할 때밖에 안 됩니다. 대단하고요. 이 선수 단점이 없어요. 굳이 이토의 단점을 꼽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볼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콜을 잘 못 받는다라는 거.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인데, 일본은 보통은 이제 오심이 없기는 한데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인데 그거를 볼 판정 받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볼 산미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거 말고는 이토마 사실 깔 게 없어요. 그만큼 중간에 합류를 했지만, 이번 교류전에 합류를 했죠. 중간에 합류를 했지만 상당히 임팩트는 현재 지금 좋은 모습이다. 여기다가 뭐 야쿠 상대로 그렇게 약했던 구간도 없기도 하고요. 직전 경기 어쨌든 요미 상대로 6이닝간 4실점, 이때 조금 아쉬웠긴 했습니다만 5개의 피안타가 대부분 다 장타였죠. 그리고 주자를 좀 쌓아놓고 맞았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좀 장타에 능한 선수 팀에게 좀 약한데, 오늘 무라카미가 복귀한 야쿠르트가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메이지 진구 구장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서, 자, 오늘 이 경기는 이렇게 봅니다. 야쿠르트가요, 지더라도 이거는 2점 차 안쪽으로 떨어질 만한 경기다라고 보고 있고, 요렇게 오늘 애매한 경기들, 선발도 애매해. 그리고 불펜은 그래도 한신이 낫죠. 근데 타격적인 포인트는 오히려 저는 야쿠가 낫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홈팀 역시나 역배를 보자. 오릭스 경기랑 똑같아요. 똑같은 프리뷰입니다. 야쿠르트 역배, 그리고 요거 승일무도 괜찮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 오바를 보고 싶긴 했는데 6.5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미우리랑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 형들 딱 말씀드리면 저는 안 썼습니다. 이 경기는 야쿠 경기는 앞으로 좀 거르고 싶어서 이 경기는 안 썼어요.
자, 그 다음은 요미우리랑 요코하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좀 쓸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미 선발 투수가 오늘 야마사키 이오리입니다. 이번 시즌 8승 2패,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오늘 안드레 잭슨입니다. 이번 시즌 8승 4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요미 선발 투수 야마사키 이오리는 당연하게도 1선발입니다. 지금 요미에서 야마사키보다 잘 던진 선수가 없어요. 뭐 포스터 그리핀 얘기를 할 수가 있긴 한데, 그 선수는 이제 갖고 있는 구위값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부 지표만 고려해 보았을 때 홈 경기 한정 잘 던진 선수고, 야마사키 이오리는 그냥 잘 던집니다. 약간 지난 시즌에 그 주니치의 타카시 히로토에 좀 뒤를 잇는 그런 느낌이고, 직전 경기도 한신 상대로 무려 7이닝간 무실점을 기록을 했어요. 이때 안타 딱 4개밖에 안 맞았습니다. 뭐 언터처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안타율이 1할 때밖에 안 되고요. 피장타율이 2할 때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WHIP가 0.88점대로 오늘 선발 투수 모든 투수 통틀어서 가장 좋다. 스미다 치히로보다도 좋은 선수가 바로 이 야마사키 이오리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대 투수 요코하마는 안드레 잭슨인데, 안드레 잭슨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가 워낙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이 안드레 잭슨의 원정 경기가 방어율이 1점대, 또 피안타율도 1할 때, 피장타율 2할 때, WRCP도 1.01점대 원정 경기입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상성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 경기는 언더사이, 누가 봐도 이건 그냥 승일무짜리 경기야. 이거는 요미가 이겨도 1점짜리 경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똑같습니다. 아까 세이브 경기랑 비슷하게 요미 승일무, 언더를 보는데,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4.5는 웬만하면은 이제 언더를 안 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경기는 언더를 볼만해. 심지어 도쿄돔이잖아. 요코하마 스타디움이었으면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많이 나는 구장이다 보니까 이제 좀 언더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야마사키 홈 경기에다가 안드레슨 원정 경기, 여기에다가 양쪽 팀 어째 요코하마 14득점 했죠? 매일 점수 다 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언더, 요미승, 승일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형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승이나 언더에 대한 메리트보다, 그러니까 일반 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 투수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이게 이 배당이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고, 언더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요코하마 어제 이제 점수를 많이 냈는데 4.5점 이 언더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일무는 오늘 이게 배당이 2.4배당 정도 받았거든요. 배당 생각해보면은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던 구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기아랑 한화 경기입니다. 일본 야구도 이제 프리뷰 들어보시는 분들은 오늘 좀 어렵네라는 생각 드셨겠지만, 여기는 더 어렵습니다. 오늘 국야구가 좀 접근할 만한 라인이 크게 없는 그런 구간이다. 오늘 5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4경기는 사실상 버려도 됩니다. 그 정도고. 자, 어쨌든 기아랑 오늘 한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선발 투수가 오늘 이의리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0승 1패, 방어율 9점대고요. 한화 선발 투수가 류현진입니다. 이번 시즌 6승 5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쪽 다 지금 최근에 뭔가 좀 정돈이 안 돼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 구장이다 보니까 많은 득점을 이제 포함해서 또 위닝 시리즈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원정 경기의 빠따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직전 신세계전에서 1이닝간 5실점으로 흔들린 적이 있다. 실제로 류현진 선수가 기아 상대로도 이번 시즌 6이닝간 2실점, 나름 나쁘진 않았지만,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이제 상성들, 아무래도 직선 구종들과 체인지업들, 커터 이런 부분들이 좀 의존도가 높다는 걸 놓고 봤을 때, 기아가 직선 구종의 커트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이닝을 이제 던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좀 변수도 있고, 기아 선발 투수 이의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롯데전에서 3이닝간 5실점, 그리고 이제 장타를 너무 많이 맞고 무너졌는데, 이제 다만 조금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원정 경기였잖아요. 이의리도 홈 경기를 좀 더 잘 던집니다. 윤영철이랑 비슷해.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좀 혼돈입니다. 사실 마운드만 놓고 봤을 때는 한화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불펜만 놓고 봤을 때는 기아가 어쨌든 전상현이랑 정혜영이 2연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소하게나마 한화가 낫다. 즉 마운드는 한화가 나은데 타격적인 포인트는 오히려 기아가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애매한 경기는 저는 아싸리 그냥 역배 찍고 홈팀 역배 찍겠습니다. 그래서 기아 역배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것도 어려워. 아무튼 자, 다음
NC랑 KT 경기입니다. 오늘 NC 선발 투수가 신민혁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5승 3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KT 선발 투수가 오늘 소영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2.7점대를 기록해줍니다. 어제 경기 혹시 LG전을 보신 분들은 KT 팬이라고 한다면 아마 진짜 탈덕 가능성도 정말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국내 야구도 오래 봐왔고 야구란 스포츠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18점 동안 두드려 맞으면서 1득점도 못하는 놈들은 처음 봤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은 실점을 하더라도 그래도 팬들을 위해서 만회점을 내주긴 하거든요. 근데 18대 0은 이거는 저는 팬들로 하여금 해도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KT에 빠졌다가 좀 기복이 좀 심하다라는 게 직전 경기 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 KT 그리고 또 하나의 팀이 SSG, 요 두 팀은 진짜 빠따에 감 잡을 수가 없는 두 팀입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들이었고요. 자, 다만 이제 뭐 그렇죠, 요즘 책정이 올라오지만 LG가 유독 KT 상대로 좀 상성이 좋긴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NC, 그러니까 KT가 또 오히려 NC 상대로 상성이 더 좋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오늘 양쪽 다 A급 투수가 올라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NC에서 그래도 심령 선수가 늘 말씀드리지만 체인지업 구종같이만 올라오면은 언제든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선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소영준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지금 KT에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A급 또 국내 야구 선발 투수다 보니까, 그리고 소영준이 좋은 게 뭐냐면 강심장이야 얘가. 그래서 볼을 잘 안 빼요. 즉 제가 최근에 제가 요즘 자랑하고 싶은데 NC 경기 3연전 있잖아요. NC가 최근에 롯데 상대로 한번 역배 쳤을 때 그때는 제가 NC의 프랜승 그리고 전반 프랜승까지 잡아드렸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롯데 1만승을 내가 1순위로 형단에 잡아드리기도 했어.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해서 프리베이드면서 말씀드리지만 NC가 상대적으로 상성이 좋은 투수들은 제구가 흔들리는 투수들 정말 강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이고 배짱있게 투수한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약합니다. 오늘 소영준이 좀 배짱있게 공격적으로 투구한 스타일의 로케이션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NC가 많은 득점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KT가 형들 불펜이 절대 나쁜 팀이 아닙니다. LG전에서는 어쨌든 지고 있으니까 필승이랑 승리를 가동할 수가 없잖아. 오늘은 필승 승리조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마운드 퀄리티는 저는 KT가 오늘 압도적으로 압승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민혁 선수도 고점이 충분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KT는 일반승만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고, 최근 어쨌든 KT가 또 빠따도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승만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고요. 이 경기도 승일무도 괜찮은 경기고 마찬가지로 언더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KT승 언더 승일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과 LG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좀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삼성 선발 투수가 오늘 후라도입니다. 이번 시즌 9승 7패, 방어율 2.6점대. LG 선발 투수가 임창규입니다. 이번 시즌 8승 3패, 방어율 2.9점대인데 양쪽 다 따지고 보면은 A급 선발 투수들을 올리잖아요. 후라도는 사실 S급 선발 투수라고 봐야 되긴 하죠. 근데 임창규도 그렇고 후라도도 그렇고 사실 양쪽 팀을 상대로 그렇게 상성이 좋은 투수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 후라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좋았던 기록이 한번 있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그게 원정 경기야. 잠실에서 강했어요, LG한테. 그때 7이닝간 1실점, 가장 첫 경기였죠 이번 시즌. 그때 잘 던졌고, 이제 문제는 이 한국의 쿠어스필드 라이온즈 파크에서 LG에겐 정말 약했습니다. 7이닝간 5실점 한번, 직전 경기도 7이닝간 3실점 한번. 그러니까 7이닝간 3실점이 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후라도란 선수의 어떤 그 값어치를 생각해 봤을 때 7이닝간 3실점은 다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특히나 이 딱 극명하게 나뉘잖아요. 잠실에선 강했고 아무래도 이제 라이온즈 파크에서 약했다 보니까 라이온즈 파크에서 후라도가 LG 상대로 오늘 괜찮을까? 라는 좀 의문점이 일단 들고, 그리고 이제 임창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삼성 상대로 좀 왔다 갔다 거립니다. 이번 시즌 뭐 6이닝간 2실점도 있었고 5이닝간 3실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양쪽 두 선발이 어느 정도 저는 실점을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얘네들 형들 따지고 보면은 S급, A급 투수가 선발 등판하는데 9.5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상하죠, 기준점 자체가 이미 딱 봐도. 그 부분에서 저는 그냥 어차피 삼성도 지금 이 10개 구단, 국내 야구 구단 통틀어 가지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가 바닥권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홈 경기에서 빠따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어느 팀이랑 견주어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LG는 지금 빠따가 미쳐 있기 때문에
아싸리 그간 그냥 이거는 오바 찍고 넘기자. 뭘 찍어도 뭐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입니다. 삼성이 이겨도 이상할 게 없고 LG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차라리 핸디캡을 2.5점 더 받을 수 있는 LG 프랜승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그냥 오버만 찍고 넘기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키움이랑 롯데 경기인데요.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르세데스가 이제 키움에 왔죠. 그러니까 계속 난 이게 어떻게 데려온지 모르겠어. 그 다들 아실 겁니다. 일본 야구에서 메르세데스 자주 나왔던 선수 요미우리 출신이었고, 그 얼마 전에는 그런 형들이 가장 딱 이제 임팩트 있게 알 수 있는 거는 지바 롯데 조조마린 구장에서 자주 나왔었죠. 메르세데스. 어쨌든 메르세데스가 오늘 온다고 합니다. 벌써 왔을 거야 아마. 왔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건 번외 얘기고. 그러니까 저는 메르세데스를 개인적으로 마무리로 불펜으로도 한번 기용을 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불펜을 던지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아무튼 자, 오늘 알칸타라 키움 선발 투수 이번 시즌 3승 2패 방울 4점대고요. 롯데 선발 투수가 이민석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울률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사실 양쪽 다 약했어요. 이제 키움 선발 투수 알칸타라는 지난 시즌 두산 시절에 롯데 상대로 2이닝간 6실점의 기록이 한번 있었고요. 롯데 선발 투수 이민석도 지난 시즌 불펜으로 한번 롱으로 한번 나와서 2이닝간 3실점에 좀 아쉬웠던 그런 기록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알칸타라가 고척돔에서 정말 잘 던집니다. 그거 하나에 딱 있고 이민석은 그저 그런 느낌이다.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홈런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는 선수입니다. 결국 키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춧가루 뿌릴 때 보면 대부분 이제 그 홈런으로 경기를 갖고 왔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냥 키움 전반승을 보는 게 어떨까. 어쨌든 이제 불펜 차이들이나 최근에 롯데에 제가 위닝 메탈리티 무시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은 키움이 마지막에 역전당할 가능성도 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키움 전반승으로 차라리 보도록 하겠고, 배당도 딱 예뻐. 1.99 배당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키움 전반승 보도록 하겠고요. 뭐 풀이닝 보실 분들은 차라리 이건 키움 마인승을 보세요. 키움이 이기면은 초장부터, 그러니까 전반부터 이미 격차를 벌려놓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거는 키움 차라리 2.5 마인승까지. 마지막으로 오버.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두산이랑 신세계 경기는 오늘 두산 선발 투수가 곽빈,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3.6점대고요. 신세계 선발 투수가 김광현입니다. 이번 시즌 6승 7패 방어율 4점대입니다. 김광현도 최근에 기분이 좋죠. 류현진 선수와의 첫 우리나라 역사적인 맞대결에서 기분 좋게 류현진이 박살나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김광현 입장에서는 또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다만 김광현이 두산 상대로 그렇게 좋았던 기록치는 많이 없긴 합니다. 또 반대로 이제 오늘 곽빈 선수입니다. 어쨌든 곽빈도 홈 경기에서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다? 언더만 찍고 그냥 넘기자. 제가 딱히 좋아했던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특이점도 없었고, 그래서 언더 하나만 그냥 보고 승패 라인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오늘 또 주간 11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맞춰드렸고요. 프리뷰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은 좀 저도 주간이 어려웠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주간 어쨌든 최근에 또 8월 또 만들어준 만큼 오늘도 좋은 성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내일 이제 메이저리그죠. 오늘 2부에 진행할 메이저리그는 또 오늘 승부 금액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또 금액업 했다 하면은 올킬 아니면 적중이었습니다. 금액업 성적은 최근에 8일 중에 7일 적중 2일 올킬, 직전 승부 금액업도 끝장 승부까지 적중이었습니다. 최근 메이저리그 어쨌든 보면 이제 3연승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메이저리그도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끝입니다. 오늘 3주년 이벤트는 싹 다 끝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3주년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 유튜브 형님들은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오늘 3주년 전체 싹 다 종료되니까 또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중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하고 바로 영상 올려드리고 숲TV 여러분들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 또 추천수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